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미디어 해설입니다. 오늘 제목은 세종시는 성공했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해설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그 신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4월 29일자인데요. 조선일보입니다. 이 4월 29일자에는 이런 기사가 발견됩니다. 기사의 제목은 정치가 노무현 또 정치인 노무현 이런 그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세종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 대선 후보로 나와 있는 여러 대선 후보들, 그 중에 특히 이 노무현 정부의 그 사람이었던 문재인 씨는 세종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도 세종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표를 의식해서 그렇습니다. 세종시를 만든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세종시를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모두가 세종시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씨와 그리고 홍준표 씨는 각각 전임 정권의 지금 전임 정권으로부터 나온 새로운 그 대통령 후보들입니다. 따라서 이 두 후보는 세종시 건설에 책임이 있는 이 두 후보는 거론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신문의 내용은 그 세종시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세종시가 실패했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권이. 노무현 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신문의 논조입니다. 컴퓨터가 제가 이 신문의 내용을 조금 옮겨놨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조선일보 4월 29일자 세종시는 성공했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이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 내용은요. 세종시를 만든 거는 표면적으로는 그 수도권의 인구, 과밀되어 있는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세종시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그 목적이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달성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013년도에 4,384명이 세종시로 이사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21,111명이 세종시로 이사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가장 많은 32,364명이 세종시로 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863명밖에 이사를 안 왔습니다. 왜 이렇게 이사 건수가 줄었을까요? 세종시로 공공기관 이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종시로 이사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 후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스스로 얘기했듯이 재미를 좀 봤다. 즉 충청도 쪽에 표를 얻기 위하여 본인이 스스로 재미를 봤다고 하는 세종시 건설은 본인은 재미를 봤는지 모르지만 수도권 인구를 분산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또 후임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도 세종시 건설을 보다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전환하려고 하는 시도를 막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것을 그 행정수도가 아니라 공업 중심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박근혜 대통령은 반대했습니다. 그 결과 세종시로의 인구 분산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 사람들이 지금 느끼고 있듯이 체감하고 있듯이 세종시는 많은 경제적인 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시 컴퓨터 화면에서 보듯이 그럼 세종시를 만드는 데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를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세종시 건설 비용은 22조 5천억 원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종시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비용과 또 최근에 혁신도시라는 거 만들어졌죠. 여러 지방의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비용은 수조에서 10조 원 넘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천문학적 금액이 세종시 건설과 세종시 이전 그리고 혁신도시 건설과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의 이전에 수조 원의 돈이 수십조가 되었네요. 돈이 천문학적 돈이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지방으로의 이전이 경제적인 효과를 거두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요. 일본 경제신문사에서 만든 책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대학 교수 8분이 만든 책이고요. 책의 제목은 도심회계의 경제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주장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일본의 경제가 20년 동안 침체된 이유, 즉 잃어버린 일본의 20년을 가져오게 된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일본 정부가 쓸데없이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이름 하에 일본은 수도권 규제 3법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동경과 오사카의 대학 설립 금지, 두 번째로는 동경과 오사카의 공장 설립 금지, 세 번째로는 동경과 오사카에 있는 공장이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보조금을 주는 수도권 규제 3법 때문에 일본 경제가 수십 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 지방으로 흘러들어가서 지방 도시를 건설했고 그리고 공장을 내려보내려고 지방으로 내려보내려고 했지만 일본의 그 인구는 지방 인구는 늘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가라고 한 그 기업과 공장은 해외로 이전했다는 겁니다. 이 책의 그 저자 8명은 아주 격렬한 어조로 일본 정부의 균형 있는 발전, 균형 있는 국토의 발전 정책이 얼마나 허황되고 그리고 쓸데없는 짓이었는지를 여러 가지 도표들을 동원해서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낭비 중에는 여러 가지 낭비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낭비도 있고 시간적인 낭비도 있고 공간의 낭비도 있습니다. 저는 경제적인 낭비, 시간적인 낭비보다도 더 심각한 낭비가 공간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낭비는 그 경제적으로 낭비한 요소를 고쳐서 정책을 추진하면 됩니다. 시간적인 낭비는 얘가 시간을 낭비했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다시 시간계획서를 다시 써서 정책을 추진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간의 낭비는 예를 들면 그 세종시를 만든다거나 지방혁신도시를 만드는 그런 공간의 낭비를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 계속해서 그 공간 낭비에 의해서 시간의 낭비와 경제적인 낭비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의 낭비가 무서운 낭비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내를 돌아다니시다 보면 아마 어떤 도시든 특히 서울은 심할 텐데요. 이렇게 중심상가 강남이나 종로나 그런 곳에 상가를 보면 1층 상가가 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층 상가는 대개 층고가 높습니다. 1층 상가에 주로 식당 같은 데서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위에 칸을 막아서 다락방이라고 그럴까요? 2층을 만들어서 씁니다. 물론 2층은 아래 1층보다는 조금 층고가 낮긴 합니다만 그리고 불법일까요? 위법이겠죠. 편법이나 위법일 겁니다. 그렇게 1층을 개조해서 2층으로 만드는 일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구청에서는 그거를 철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그것을 해체해라, 원상해보라고 하는 강제 이행 부담금을
그 지불 명령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상점 주인들은 강제 이행 부담금을 매년 내는 겁니다. 결국 이중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재산세와 그 다음에 그 강제 이행 부담금 두 개를 냅니다. 그러면 왜 상인들은 강제 이행 부담금까지 내면서 불법 또는 편법으로 2층 다락방을 만들어서 사용할까요? 상인들에게는 강제 이행 부담금이라고 하는 별도의 세금을 내더라도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올바르거나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경제적인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정부가 공권력으로 공간을 인위적으로 배분하고 조정한다고 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들은 거기에 따라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개인과 기업은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에 맞춰서 행동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세종시를 만들거나 또 지방혁신도시를 만들어서 정부의 중앙부처나 공기업을 내려보낸다고 해서 국토가 발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적인 낭비, 시간적인 낭비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면 솔직하게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 혁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을 여러 경제학자들, 도시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미 만들어진 공간, 낭비적인 공간을 원상회복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하지만 용도의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더 이상의 경제적인 낭비, 더 이상의 시간적인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미디어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